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사적으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둔한 성격이라고 욕을 했다는 뒷담화를 깠다 뭐 이런 것인데 악시오스에서 이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석에서야 뭐 누구든 뭐 흉 못 봅니까? 보통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특히 이제 남성들 낮에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도마 위에다가 본인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유명 인사들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들 이렇게 난도질을 하죠. 그게 이제 대화의 소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임금님도 없는 자리에서는 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론 드산티스가 아주 잘하고는 있는데 근데 아주 둔해. 뭐 이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악시오스에서 보도를 합니다. 네. 뭐 악시오스도 그렇고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은 뉴욕타임즈도 이걸 좀 아주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좌편향되어져 있는 언론들이라는 건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좌편향이 아니라고 스스로 막 주장한다면 최소한 반트럼프 언론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다 나쁘다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악시오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4년 선거의 맥락에서 그는 보통 그런 유형의 대화 중간에 드산티스를 콧방귀로 짰다. 이게 무슨 얘기? 완전히 콧방귀로 그냥 날려버렸다라는 이야기인데 론 드산티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1등을 달리는 후보자가 바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였기 때문에 드산티스 주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칭찬이 자자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드산티스가 1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시기 질투한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악시오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내놓은 것이고요. 이때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도 계속 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틈새에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플로리다 주지사를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적인 카리스마도 없고 성격도 둔하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입장에서 드산티스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면 그럼 이제 공화당 내에서 경선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감을 어필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드산티스 나와봤자 뭐 이런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봤자 솔직히 카리스마도 좀 약하고 뭐 성격도 좀 둔하고 무슨 말인지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카리스마가 약하다라든가 성격이 둔하다라든가 이게 외모에서 그게 다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드산티스 주지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은 드산티스 주지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욕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드산티스 주지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대통령 후보로 낙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위에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악시오스에서는 그것을 갖다 둘 사이에 불화가 있는 불화설로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산티스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유는 주지사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소식통이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를 악시오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왜 드산티스가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겠다라는 불출마 선언을 왜 안 하는 걸까? 이제 이게 하나의 불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드산티스 주지사 입장에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왜 해야 됩니까? 불출마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때 가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 출마하더라도 나도 출마하겠다. 왜?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를 쌓아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나서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드산티스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불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 자체가. 근데 이걸 갖다가 둘 사이에 정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 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좌파 언론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그 기사를 쓰면서 둘 사이의 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파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기사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둘 간의 불화는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사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사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매기 하버만 기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2024년 예비선거에서 드산티스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보좌관들에게 좌절감을 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표현이 정말 과한 거고요. 좌절감을 표명했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드산티스보다 뭐 언제든지 한번 맞짱 뜰 수 있다. 드산티스가 덤빈다면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다.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좌파 언론들은 드산티스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도전하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꼬아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나 드산티스나 모두 이 악시오스가 내놓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말을 할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봤자 그건 이제 오히려 휘말려드는 거니까 말거리만 만들어내는 거의 휘말려드는 거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는 거죠. 드산티스는 지난주 무자비한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루스리스라는 팟캐스트인데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 보도는 언론의 창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가 항상 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믿기에 넘어갈 수는 없다. 그들이 뭘 하려는지 알지 않나.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은 계속한다. 계속한다. 2022년 큰 레드 웨이브 물결이 일어날 텐데 지금 올해죠. 올해 중간선거에서 붉은 물결이 전국을 뒤엎게 될 것인데 그걸 위해서 공화당은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드산티스 주지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단결해야 된다. 우리는 좌파와 싸워야 한다. 단지 싸울 뿐만 아니라 좌파를 이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플로리다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산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드산티스를 흉을 봤다. 뭐 서로 간에 불화가 있다. 이거 전부 다 좌파 언론들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다. 근데 이런 가짜 이야기 뉴스들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같이 그냥 속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야, 드디어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분열을 하는구나. 권력 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들끼리 분열을 하는구나. 트럼프가 그러면 그렇지. 속 좁은 트럼프가 또 막 시기 질투하고 뭐 자기가 1등이 아니고 다른 놈이 막 뜨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돈 땅 사면 배 아프다더니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기 자신감을 어필했을 뿐이고 드산티스 역시 트럼프한테 지금 도전을 해서 트럼프를 이기겠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둘은 지금 싸우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언론 보도가 나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짜 뉴스들이 정말 끝까지 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가져야 되는 그 정말 큰 사명, 기본적인 사명감인데 팩트를 보도해야 되는 그 사명감,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와치독의 역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이건 감시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쓱 지켜보고 있다가 저거 재밌는 말거리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낚시나 하려고 하는 언제부터 이 언론들이 전부 다 낚시꾼들이 돼가지고 하여간 참 심각하게 짝이 없습니다. 낚시꾼 얘기하다 보니까 허겸 기자님이 댓글을 다셨네요.
10년 전만 해도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쓰레기 언론인 줄 저도 몰랐어요. 진실을 아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친 오바마 반 트럼프 하니 이번에 한국에서 만난 애국 시민 쪽 말고 다른 시민들은 오바마는 역대급 부패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마음 씀씀이가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말하면 무슨 소리 하냐는 반응이 나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국민들은 정말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바마가 역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정신 나간 허영기 많은 연예인 기질 가득한 그런 대통령으로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국에 있는 잘못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 생산해냈던 이런 좌파 언론들의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그대로 갖다가 베껴 쓰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 훌륭한 언론, 이름값이 있는 언론사들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리라고는 한국 언론인들도 잘 몰랐나 보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 그동안에 한국에서 잠깐 한 3개월 반 정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온 저희 허겸 기자님이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허 기자님. 네. 어제 저녁에 저희 만났는데요, 허 기자님이랑. 예. 처음 이제 한국에서 오자마자 만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기회가 닿으면은 허 기자님하고 저하고 따로 아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는 싫어할 것 같아서 럼블에서 별도로 지금 이제 생방송을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직접 가서 본 한국의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좀 직접 얘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허 기자님하고 한번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들었던 이야기로는 좀 마음이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의 현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는데 약간 그 이야기는 나중에 럼블을 통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